네, 안녕하세요. 클레어 비바가 제공하는 코인 투자 길잡이 교육 진행을 맡고 있는 비바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교육방에서 어떤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한 샘플 강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차트 브리핑이라던가 내지는 또 이제 코인 관련된 투자 정보를 습득하시는 여러 채널들이 있을 텐데 그에 관련된 몇 가지 이제 팁을 드리려고 일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그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본격적인 샘플 강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차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어떻게 하시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차트 그거 공부할 필요 없다. 차트 무용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근거는 뭐냐면은 어차피 차트 분석은 안 맞는다. 차트는 분석가들 마음이 아니고 세력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차트를 전혀 볼 줄 모르거나 아니면은 차트를 어설프게 조금 보실 줄 아는 분들입니다. 자기들이 차트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차트는 쓸모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차트를 공부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그 노력을 기울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무지와 게으름이 합쳐져서 차트 무용론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이게 차트라는 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다양한 분석과 이제 경험적 통계를 통한 이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패턴이 드러났었으면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패턴은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 라는 부분들을 공식화해서 그걸 분석 도구로 활용하는 게 바로 차트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에 의거한 일종의 그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반드시 들어맞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다음 시나리오를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사실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언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다만 경험적 분석 도구를 통해서 그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흐름을 잡고 그 흐름에 맞는 시나리오를 몇 가지를 준비하고 그 시나리오를 위한 그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데 차트 분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점쟁이처럼 꼭꼭 무언가 찝어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좀 너무 나간 생각이고 차트를 통해서 앞으로 방향성에 가능성이 높은 몇 가지 흐름을 내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옳은 차트 이용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굉장히 잘 아는 분들 중에서 차트를 맹신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방에도 지금 굉장한 차트 고수한 분이 계시죠. 그 차트 고수분이 10년 이상 차트를 공부해온 이제 차트 총님입니다. 주식과 선물 시장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시죠. 그 차트 총님께서 우리 방에서 80%는 차트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분도 그 차트의 한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차트가 100%를 다 보장하진 않는다. 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차트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한계를 알아서 차트를 맹신하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분명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차트에 대한 이해도 없고 공부할 의지도 없는 사람이 차트 그거 봐서 뭐해? 라고 말하는 건 그냥 어리석은 자의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차트 분석을 이용하시는 채널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무료방이나 내지는 네이버 카페, 뭐 텔레그램 같은 걸 사용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있어서 중요한 게 무수히 많은 방에서 오고 가는 정보들이 다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공회성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시그널이라는 유료 픽방에서 비트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은 정말 초보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람 많다는 유료방에서도 차트 분석을 엉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료방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많은 무료방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차트 분석에 참고를 하려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뛰어난 기술적 분석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수준이 낮은, 진짜 이제 초보를 갓 벗어난 수준 정도의 이제 실력을 가지고 리딩을 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무료방에서.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이 실력이 없는 분들일수록 더 폐쇄적으로 자기 방에서 자기가 군주처럼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무료방에서 가끔 브리핑을 듣고 이거는 이러이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이론에 입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뭐 이런 보조 지표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방장님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기본적으로 화를 많이 내세요. 그리고 남의 방에 와서 리딩을 한다느니 뭐니 하고 방금 네이버에서 그 이론을 찾아보고 복사에 붙이기 한 것 같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또 뭐 강하게 제가 보조지표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조지표를 보는 건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막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보니까 본인이 그 이론에 대해서 모르고 본인이 보조지표를 잘 활용하지 못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수준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것 같은 위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퇴를 당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뭐 보다 많은 정보를 풍부하게 수용하는 게 판단 기준을 잡는 데서 더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방에서 다른 방에서 나와 있는 좋은 분석 결과나 정보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분석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클레어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방에서 분석 의견을 제시했을 때, 아, 되게 좋은 기회 같다. 아예 운영진으로 합류를 해가지고 우리 브리핑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브리핑을 시작을 했고, 클레어님과 때로는 동일한, 때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클레어님의 그런 오픈마인드를 통해서 우리 방이 좀 더 풍부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방이 이제 보다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데, 이제 발전적인 어떤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많은 무료방이나 뭐 다른 채널들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그 분석을 주는 방장이 어떤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별외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유료 분석방 되게 여러 군데를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 분석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별도로 다른 분석가들 중에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방에 있으면 유료 방에 나오는 정보들 중에서도 필요한 엑기스는 저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저희 샘플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2주차 2교시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인 지지 저항선의 이해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5분만 공부하면 지지 저항선 다 이해할 수 있다. 그거 뭐 별거냐? 예, 맞습니다. 가로로 긋는 지지선과 저항선은 5분만 공부하시면 다 이해가 가능해요. 그 5분 동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예, 일단 보자면 지지선과 저항선은 뭐냐? 다들 아시다시피 어디까지 올라갈까? 보통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하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합니다. 어쨌든 저항선에서 저항을 한번 봤습니다. 지지선은 어디까지 내려갈까 할 때 지지선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을 하거나 지지선이 뚫리면 내지는 지지에 성공을 하면 반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과 저항선은 그 멈춤 포인트 그리고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초는 지지와 저항의 포인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의 방향을 읽는 것이고요. 그래야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예측해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와 저항을 읽는 데 있어서 지금 나오는 지지선과 저항선은 또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자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가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주 반복되는 캔들의 고점이나 저점을 서로 연결하면 돼요. 가로로 쭉 연결해서 그으면 되고요. 캔들의 몸통 기준으로 그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꼬리 기준으로 그을 수도 있고 예, 이거는 클레어님께서 보여주신 샘플인데 보시면은 예, 자주 반복되는 캔들의 고점이나 저점들이 있죠. 그거를 저항선 내지는 지지선으로 쭉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지선과 저항선은
과거에 자주 부딪혔던 일종의 벽을 의미합니다. 흐름의 벽을 의미하고요. 그 벽은 왜 생기냐면은 그 벽 근처에서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물량의 손바뀜이 발생합니다. 물량의 손바뀜이라는 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물량이 저 사람에게 넘어가고 하는 걸 의미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쌓인 부분들을 매물대가 형성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매물대는 그 지점에 시세가 도달했을 때 강한 매도세나 매수세를 일으킵니다. 상승을 하다가 강한 매도세 때문에 저항을 받아서 저항선이 되고, 하락을 하다가 강한 매수세 때문에 그 하락이 지지를 받아서 지지선이 됩니다. 그 강한 매도나 매수세를 일으키는 이유는 경험적으로 저 지점에 가면 지지를 하는구나, 내지는 반등을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최근 차트 흐름에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단기간으로는 고점이겠구나, 저점이겠구나 라는 걸 판단해서 매수 매도의 포인트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벽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추세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일단 보시면 요 세 가지 구간에서는 저항선의 저항을 받고 상승이 멈춘 다음에 하락했습니다. 저항선이 훌륭하게 저항 기능을 수행을 한 거죠. 요때가 바로 좋은 단기간의 매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 구간에서는 지지선의 지지를 받고 하락이 멈춘 다음에 반등했어요. 바로 좋은 단기간의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지지선과 저항선은 한 번 지지선이면 계속 지지선이고 계속 저항선이면 저항선인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서로 왔다 갔다 바뀌어요. 맨 마지막 구간을 보시면 이 지지선이 처음에는 지지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세 번째 캔들부터는 결국 지지에 실패하고 밑으로 흘렀어요. 이 순간 그 다음번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저항선이 돼 버렸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훌륭한 아군이었던 지지선이 하방으로 뚫리면 무서운 적군인 저항선으로 변하고, 그 무서운 적군이었던 저항선도 뚫리면 훌륭한 지지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과 저항선을 어떤 식으로 돌파하느냐가 추세의 흐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여러 지지선과 저항선 중 특히 중요한 지점은, 예, 지지 저항선 굉장히 여러 개 그릴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량을 동반했던 지지 저항 구간이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횟수 동안 지지 저항에 성공했던 구간이냐, 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클레어님께서 잡아주신 샘플인데요. 보시면 맨 왼쪽 하단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이 있죠. 이거는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위력을 발휘할 만한 주요 지지 저항선이 되고요.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그게 한번 굉장히 큰 저항선이 됐다가 그 다음번엔 또 중요한 저항선으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최근 이제 9,300대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저항 포인트였다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위에서는 과거에 7차례나 지지 저항에 성공을 했던 점입니다. 이렇게 많은 횟수 동안 지지 저항에 성공을 했다는 건 얘는 앞으로도 계속 좀 위력을 더 발휘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잦은 횟수로 지지 저항에 성공을 하거나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지점 같은 경우에 상당한 양의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자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가급적 최근에 형성된 지지 저항선일수록 의미가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불의 비트코인 진입을 했어요. 만불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어떤 지지 저항선이죠. 저 말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1500불까지 상승했을 때 저는 그걸 청산해서 수익을 얻어냈어요. 근데 반대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가지고 9000불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만불에 매수하셨던 다른 분이 당분간 더 하락할 것 같고 오를 것 같지가 않아. 난 여기서 손절하고 더 저점을 노리도록 하겠어. 하고 9000에 매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만불에 형성되어 있던 매물대 중에서 하나는 1500불로 건너갔고 하나는 9000불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가 더 얇아졌어요. 이 얘기는 매물대가 희석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특정 지지 저항 구간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매물대가 분산이 되면 그 매물대가 희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지 저항선의 위력이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대규모로 상승이나 하락을 유도하기 전에 이미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강한 지지 저항선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매물대를 희석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원래 과거에는 10291, 즉 1300불 지지 저항선이 되게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10399, 저는 1400 지지 저항선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과거의 1300불 지지 저항선이 매물대 희석을 통해서 의미를 많이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투뷰 메인 계정에 굉장히 많은 지지 저항선을 그려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지 저항선을 빨간색, 그 다음은 주황색, 그 다음은 노란색, 그리고 이제 의미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지지 저항선은 보라색 걸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선을 차등 구분해서 제가 관리하는 이유는 지지 저항선 중에서 강도가 다 다르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지 저항선을 이제 판단하시고 또 이제 연습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강도를 스스로 순서를 매겨보는 것도 중요한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요약하자면은 말씀드렸듯이 지지 저항선을 알면 상승과 하락의 반전 포인트를 예측할 수 있고 그 지지 저항선은 과거의 추세를 굉장히 많이 전환시켰던 매물대가 쌓여있는 벽이고 그 강도는 지지 저항의 횟수와 동반된 거래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형성된 지지 저항선일수록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지선과 저항선은 한 지점에 서로 다른 이름으로써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선이지만 하방으로 뚫리면 저항선이 되고 저항선이지만 상방으로 이탈할 경우엔 지지선이 되고 적군과 아군을 오고 가고 있죠. 지지 저항선을 이해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가로 지지 저항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지선과 저항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역이 지지 구간 저저항 구간이라는 가로 채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시면 가로 영역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차례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이 추세선인데 이건 대각선입니다.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가로 영역과 세로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죠. 그래서 먼저 지지선과 저항선을 확실하게 이해해야지 추세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지지선, 저항선 그을 줄 알았다고 해서 지지, 저항을 다 이해할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 브리핑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지선과 저항선을 파악할 때 주요하게 보는 게 먼저 가로 지지 저항선은 한 30%예요. 30%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추세가 나타내는 대각선이 지닌 지지 저항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한 30%로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던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써서 지지 저항의 포인트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쓸 수도 있고 추세 기반 피보나치 상승을 찍어서 파악할 수도 있고 또 복잡한 고도의 이제 피보나치 계산식을 사용한 패턴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다 이해했을 때 이제 지지 저항선을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피보나치 비율이 한 20%로 먹고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 지지 저항선 30%, 대각선인 추세선 30%, 피보나치 20%, 나머지 20%는 이동평균선을 통한 지지 저항이나 그 외 다른 지표를 사용한 지지 저항 포인트 파악입니다. 특히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께서는 이동평균선을 통한 지지 저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지 저항을 파악하는 이제 도구는 이렇게 많고 내가 가로선 그을 줄 알았다고 해서 그건 30% 정도밖에 지지 저항을 이해 못한 거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셨을 때 비로소 그 이유 주제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은 맨날 백날 첫날 가로선만 긋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무료방 방장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일단 저희 수업을 들으시면 트레이딩 뷰에서 일단 이렇게 스스로 지지 저항선을 긋고 그걸 저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면서 일방향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형태, 즉 이런 피드백과 연습 과정을 통해서 숙달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저희 교육을 이제 참가하신다면 얻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것으로써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진행한다에 대한 샘플은 좀 어느 정도 보여드린 것 같아요. 워낙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그다지 볼 게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형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예,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앞으로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다른 소개 영상이나 내지는 본 교육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클레어 비바가 제공하는 코인 투자비 길잡이 교육 진행을 맡은 비바였습니다. 고맙습니다.